예. 김정욱 예. 박사가 정치를 하면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와 맞서서 제대로 싸우는 게 필요하다. 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지도 있습니다만 실망의 영역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적 영역에서 계속 정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제 저는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제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궁극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연동되는 게 뭐냐면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불평등하고 차별이 더 강화되는 사회니까 여기서 무슨 결혼하고 애를 낳아서 키워서 살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예를 들면 국민들의 불만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들을 적어도 국회가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2대 국회가 이런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대안을 국민에게 최초로 제시하는 국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그래야지만 우리 사회가 미래로 갈 수 있고 희망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정부랑 제대로 싸우는 것 시대 정신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시대 정신에 국민들이 동의해줘서 국회에 들어간다면 그 두 가지 일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제가 웬만하면 이제 저희 그 은평을 지역에 있는 또 후보들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우영이라는 후보가 강병원이라는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소위 가결표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응징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소위 강원도당 위원장이면서 은평을로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신자를 응징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강원도의 도민들과 당원들을 배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이 정치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정당성들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런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의 설명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